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제는 10만 유튜버가 된 제자르의 2025년 2월 17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오늘 새벽에 정말 애매한 경기 시간대에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정말 짜증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토트넘은 홈에서 맨유를 일단 1대0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눈이 썩는 경기력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오늘 떠먹여주는 패스를 4번이나 넣어주었는데 동료들이 다 날려버리면서 어시스트 4개를 날린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팀의 승리의 주역 중에 한 명은 바로 비카리오 키퍼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메디슨이 간만에 복귀해서 엔제 감독이 잘 써먹는 전술이죠. 박스 안으로 메디슨을 침투시키면서 메디슨이 골을 넣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 이제 통계 사이트의 평점을 살펴보면요, 일단 토트넘이 이겼기 때문에 다 7점대를 받았는데 텔은 최전방에서 다 날려먹었고,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7.8점으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메디슨과 같은 평점을 받은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토트넘은 맨유를 정말 간신히 이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대0으로 이기면 안 되는 경기였는데요. 왜냐, 오늘 맨유는 부상으로 선수단이 아작이 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맨유의 오늘 벤치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린델로프 빼고 뭐 나머지 선수들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맨유의 유소년 선수들이 오늘 경기 벤치에 대기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맨유를 상대로 지금 뭐 후반에 교체 투입을 하고도 불구하고 1대0으로 간신히 이긴 토트넘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높았던 이유는 이런 맨유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텔, 셉셉이 그리고 텔이 골을 넣지 못하면서 간신히 이긴 토트넘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선수들이 어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4번의 기회 창출을 하면서 이제 오늘 토트넘에서 패스 마스터였는데 팀 동료들이 어떻게 받아먹지 못했는지 장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6분 메디슨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주었고, 손흥민 선수는 빠른 스피드로 박스 안에 들어와서 텔에게 떠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텔의 슈팅이 나왔는데 오나나 키퍼에게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도움 한 개를 날린 마티스 텔이었고, 그리고 72분 손흥민 선수는 또 이렇게 박스 안에서 수비 4명을 끌어당기면서 또 뒤에 프리찬스에 있는 마티스 텔에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근데 텔의 슈팅이 뭐 약해버리면서 오나나 키퍼가 막아버렸습니다. 또 이렇게 손흥민의 도움을 날린 마티스 텔이었는데 조금 안타까웠네요. 그리고 또 78분 손흥민 선수는 박스 안에서 일단 상대 수비가 막고 있자 골 욕심을 내지 않고 뒤에서 프리찬스로 있는 셉셉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셉셉의 슈팅이 뭐 애매하면서 오나나 키퍼가 쉽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은 놓쳤는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팀 동료들에게 떠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주고 있었지만 팀 동료들이 날려먹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날려먹은 선수들의 스탯을 살펴보면 오늘 마티스 텔은 슈팅을 7개 날렸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와, 아직 어린 선수이기는 하지만 일단 이 선수는 아마 구매 옵션을 발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는 이번 경기였고, 그리고 셉셉이도 오늘 슈팅을 4개 날렸는데 역시 셉셉이도 뭐 잘할 때는 월클이다 라고 칭찬을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셉셉이의 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난 후에 이제 양팀 감독들의 인터뷰 내용 전해드리고 엔제 감독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까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경기가 끝난 후에 오늘 패장 아모린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BC와 인터뷰에서 아모린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트넘 골을 넣었고 우리는 골을 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환 상황에서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토트넘이 골을 넣었고 우리는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일단 토트넘도 한 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그런 결정력 차이에서 우리가 졌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수들이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 몇몇 선수들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함께해야 됩니다. 오늘 벤치에 있는 젊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힘든 것이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어린 선수들을 조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팀이 목표를 향해 밀고 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 선수들도 결국은 경기를 할 것입니다. 경기를 읽고 훈련에서 보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젊은 선수들인데요. 팀은 목표를 향해 밀고 나갔고 저는 젊은 선수들을 투입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오늘 경기에 아모린 감독은 토트넘 같은 경우는 후반에 그래도 주전급 선수들이 들어갔는데 아모린 감독은 그 벤치에 있었던 어린 선수들을 투입시키기에는 그들에게는 뭐 경험치와 그리고 그들을 투입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면서 오늘 부상이 너무 많아서 벤치에 선수가 없었던 것이 오늘 패배의 원인이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아모린 감독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맨유는 벤치 자원이 아예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맨유를 간신히 이긴 토트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엔제 감독은 경기 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엔제 감독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긴 것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메디슨과 비카리오의 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들은 훌륭한 선수들이었는데요.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꽤 힘들어야 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돌아와서 기여한 것을 보면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더 잘할 수 있는데 몇몇 선수들이 복귀의 속도를 내고 있고 그들이 복귀해서 다시 폼을 올리기 시작하면 더 좋아질 겁니다. 라면서 일단 메디슨과 비카리오 덕분에 오늘 승리했다 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는데 메디슨은 골을 넣고 비카리오는 선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저는 우리의 압박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맨유가 나아가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런 우리의 압박은 확실히 경기에서 맨유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카로워 보였는데요. 파이널 서드의 무브먼트가 약간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파이널 서드에서 약간의 유창함이 부족했는데요. 우리는 개선할 것이고 그래야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가고 싶어 했지만 경기 리듬은 경기를 하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하면서 오늘 일단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모두 경기에 나가고 싶어 했다라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훈련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축구 경기를 직접 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카리오, 메디슨은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존슨과 오도베르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해질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올해 후반에 큰 경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부상자들이 복귀했는데 그 선수들이 복귀한 것이 너무 좋았고 파이널 서드에서 결정력이 부족했다라고 코멘트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를 4개나 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한 개도 받아먹지 못했는데 정말 토트넘의 결정력은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풋볼 런던과 인터뷰에서 엔제 감독은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3명의 부상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단조, 로드리, 소니는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괜찮을 것이지만 지금 우리 스쿼드의 장점은 그들을 다시 경기에 내보내는 대신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너무 짜증이 나는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조금 다행인 것이 여기 너크라고 써있죠. 축구에서 너크는 이제 가벼운 충돌 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다음 경기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벼운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경기
100%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충돌 부상, 너크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도 다음 경기 못 나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제 감독은 They should be fine 이라면서 아마 괜찮을 거다 라고 말하면서 일단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는 이틀 휴식을 부여받았는데 일단 그 전에는 정말 혹사당하는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충돌 부상을 당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와, 정말 철광왕처럼 단단했던 손흥민을 혹사시켜서 부상당하게 만드는 엔제 감독은 너무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 녀석 때문이죠. 굳이 손흥민 선수가 나가려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태클을 걸어버린 카세미로 요 녀석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가벼운 충돌 부상이다. 근데 충돌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100% 다음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부상 이슈가 터져버렸다 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엔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다 망쳐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맨유 경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한 오늘 토트넘의 경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부상이라면은 급하게 복귀하지 말고 충분히 회복해서 경기장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